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은 무료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건강은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체질과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상담에 앞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증상들이죠. 위경련과 복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통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면 증상이 호전이 돼서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복통은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복통과 위경련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먼저 위경련이란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예, 일단 이 위경련은 우리 위장은 운동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십이지장을 통해서 조금 더 아래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 수축 과정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수축이 된다. 뭐 비유하자면 우리 잠을 자다가 쥐가 나는 것처럼 위장관이 너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위경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경련 통증은요, 적게는 몇 분에서 길면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왜 생기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박사님, 위경련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이제 첫 번째가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뭐 담석증이라든지 췌장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또 급성위염, 또 요즘 나이가 높아지면서 협심증에 의해서 위경련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있고 분노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음체질은 대체적으로 우울감이 극화가 되면 이제 위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양체질은 분노를 많이 표출하면서 긴장이 되면서 수축력이 강화가 되면서 위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복통이 있거나, 그런데 너무 많이 과식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 경련이 일어나는 위경련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배가 차거나 고령인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날씨가 춥거나 내 몸이 차가워지면 열을 발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축이 과도하게 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날씨로 말하면 겨울입니다. 결국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위경련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식적입니다. 식적은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도 식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경우를, 음식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를 식적, 내가 불필요하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를 수적, 그 다음에 또 술을 많이 너무 마신다, 이런 경우에는 주적, 이렇게 용어가 다 다르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배가 고프지 않는데, 갈증이 나지 않는데, 내 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과하게 물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이 식적에 의해서 또는 음적에 의해서 이 위경련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위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자, 보통 위경련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평소에 소화불량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소화불량도 위경련의 원인이 됩니까? 네, 원인의 일부는 됩니다.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화불량과 이제 복통이 있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런 경우에 또 위장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어떤 다른 원인이 겹쳐지면서 예, 이 위경련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체할 때 복통 증상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단순 복통과 위경련 통증 강도와 동반 증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다를까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이 위경련을 우리 몸에 쥐 나는 거하고 표현을 좀 비슷하게 했는데요. 우리 쥐가 나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 쥐 나면 그 체력 좋은 운동선수들도 그냥 누워서 그걸 쥐어잡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다리가 좀 아프다, 내가 많이 걸었다, 좀 뭐 삐었다, 뭐 이랬을 때 좀 아픈 정도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통증과 경련의 용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됩니다. 통증에 대한 강도를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빨리 또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침을 놓으려고 하면 이 아픈 거의 강도가 예민하신 분은 이제 침을 놓기 전부터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내 체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비유할 때는 소화불량과 복통과 위경련이 있을 때 소화불량은 소화가 좀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그득한 느낌, 예, 복통은 배가 살살 아픈 느낌, 예, 그 다음에 위경련은 예, 그 배가 아픈 것보다 쥐나는 것처럼 아주 극심하게 아픈 통증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를 다르게 느끼게 되는데요. 단순 복통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해소되고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면 나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 복통과는 달리 위경련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어떤 질병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게 이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예, 특히 이제 췌장염이라든지 예, 간암이라든지 이런 원인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협심증, 예, 심장 질환이 소화불량, 복통, 예, 위경련 증상과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60 이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평소와 다르게 너무 배가 쥐어 튼다, 위경련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참 괜찮으려니 이렇게 참으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고 예, 두 번째는 이 위경련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몸이 자꾸 더 차가워지고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예, 감염에 대해서 취약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과 예, 증상에 대한 개선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위경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 있을 때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위경련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박사님. 예, 제일 급선무가 일단 위경련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침을 놓거나 뜸 치료하거나 약물 치료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핫백으로 물리치료를, 추나치료를 같이 하면서 먼저 위경련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에 대한 관리와 예, 치료를 철저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분노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체질, 그래서 우울감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어쩌다 한 번씩 통증이 있거나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땡기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노,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목소리가 커지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푸르락, 불그락 이렇게 해지거나 눈에 화기가 돌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적정 체중에서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식사하는 것은 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복부를, 명치 부분을 눌러보고 또 하나 이제 맥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음식을 아직 본인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오른쪽 맥이 성하다, 이런 경우에는 내 위와 장관에 식적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적을, 몸이 약한 사람은 이제 보익지제를 쓰게 되는 거고, 맥과 색이 약한 사람은 이제 보익지제를 쓰는 거고, 색과 맥이 좋은 사람은 소도지제로 해서 소통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배가 차거나 고령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가 찬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경우, 고령인 경우는 제가 이제 60대는 기본적으로 심장을 보하는 치료를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 70이면 췌장과 비장을 같이 보하는 치료를 하고 나이에 따라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적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데 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요즘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약물을 쓰거나 침을 놓을 때 보면 10분 중에 8분은 거의 식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데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은 상관이 없고 저체중인 분은 제가 묻지 않는데, 과체중이고 복부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루에 몇 끼 하세요? 그러면 2끼나 3끼 하십니다. 그러면 또 간식하세요? 그럼 간식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내가 식적이 있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뒷목이나 허리,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요. 양기도 떨어지고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전제 조건은 식사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적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서 위경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한방에서는 먼저 침, 뜸, 약침요법 등을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 근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경련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지 또 박사님께 들어봐야겠죠? 이제 과식하는 경우. 그래서 과식은 자기가 배가 나와 있는데 식사를 3끼 한다. 그러면 과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문진하면 소화 잘 되세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먹는데 부담이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도 뭐 우리가 총각이나 이게 결혼하기 전 여성분들처럼 배가 미끈한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들으면 약간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다, 그 다음에 과체중이다, 복부 비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요법을 드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드셔도 되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기 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향부자와 귤피.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내가 예민하고 섬세하고 꼼꼼하면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일을 꼼꼼하게 하는데 내가 둘이 한다. 그러면 상대적이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꼼꼼해도 내가 더 꼼꼼하면 상대방이 덜 꼼꼼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향부자와 귤피.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 차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작약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식하는 경우에는 창출과 감초,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향부자와 귤피, 또 몸이 차가운 경우에는 작약과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통이 있을 때는 어떤 한방지압법이 도움이 될지, 네, 박사님 궁금합니다. 예, 지압도 그러면 한방차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합국혈을 지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내가 합국혈은 이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을 따라 올라가 보면 양쪽 뼈가 만나는 부분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목한 부분을 오른쪽 합국혈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약간 그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해서 누르면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초씩 5번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다, 예민하고 섬세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중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를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에서 배꼽 쪽으로 선을 그어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살살 이렇게 10초씩 이렇게 비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몸이 차고 고령인 경우에는 배에다가 이제 핫백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그래서 이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분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정도가 내 몸의 순환을 가장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기분 좋은 정도의 온도로 맞추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경련과 복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경련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건강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머니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예. 아,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69세예요. 아,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58.5, 1.5cm 줄었습니다.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60kg에서 10kg 줄어가지고 현재 50kg.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3년 전에 척추 골절로요. 예, 한 3개월 누워서 완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 이석증, 이명, 메니에르 이런 게 와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메니에르 약을 먹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네, 음식을 삼키려고 그러면 목에 불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례가 조금 자주 걸리고 예, 이래서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음식 먹을 때마다 불안한 그런 증세가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먹는 게 힘드니까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저혈당 증세가 자꾸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살짝 또 때때로 이제 근육 경련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합니다. 네. 지금 이석증, 이명증은 네. 이게 지금 한 2년 전부터 오신 겁니까? 예, 이제 2년 반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불편한 것은 네. 이석증이나 이명증 전부터 그래요? 후부터 그러세요? 아, 그 후부터 그래요. 예.
지금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 네. 목에 뭔가가 있는 느낌 드세요? 현재는 괜찮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혹시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아, 집에 있는 주부인데, 네, 조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은 어떠세요? 가끔씩 좀 네. 이렇게 놀라거나 예. 이러면은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조금 괜찮으면은 조금 약을 중단했다가,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씩 그 증세가 오면은 조금씩 먹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증세가 올 때 네,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예. 증상이에요? 뭐 귀에도 어떤 먹먹하거나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으세요? 아, 뭐 이렇게 뭐 속이 울렁거리고 이런 증세는 없고요. 네, 그냥 이제 귀에 한 번씩 소리가 삐 하는 소리 이런 예, 거,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예. 그런 거 있어요. 귀에서 삐 소리는 어느 쪽 귀에서 그러세요? 오른쪽이 주로 그래요. 예. 편두통은 없으세요? 편두통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예. 편두통 오른쪽으로요? 편두통은 예, 주로 오른쪽. 예. 지금 여기 그 이석 이명증 이 메니에르 증후군 생기기 전에 네. 좀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은 좀 불편했던 거 없었습니까? 뭐 그때는 제가 장사를 했으니까 아마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게 많았겠죠. 예. 지금 이제 이게 약을 먹어도 아마 조금 그러니까 개선이 될 때가 있고 개선이 네. 되었다가도 또 조금 심해질 때가 있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목에 음식만 먹으려고 하면 목에 걸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 경우는 지금 이제 한방에서 매핵기라는 병입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련이 깊어요. 아, 예,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네.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네네. 지금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시간에 항상 미리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준비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그냥 조금 편한 그런 아르바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준비 사항이 아니라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0시에 한다 그러면 10시에 딱 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유있이 가는 편 아닌가 해서요. 맞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을 때 뭔가 걸리는 것은 본인이 마음이 조금 힘들고 뭔가가 불편한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개가 좁아져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좀 덜 걸릴 때도 있고 기능적인 거라서요. 어떤 때는 좀 네네. 더 많이 걸리고 어떤 때는 괜찮을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그 목을 봤기 때문에 목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서 네.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네네. 우리가 살면서 제가 환자 진료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뭐 특별히 있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네. 분은 그냥 스트레스가 제가 진료하다 보면 더 많아도 그냥 스트레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머님은 스트레스라고 그냥 일 자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시는 편이시죠? 네,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에서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목 자체가 좁아져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오늘 뭔가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냥 우리가 뭐 이 정도는 하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있을 때는 목이 조금 더 좁아지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몸에서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네. 내가 뭐 소화를 시켜야지 하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도 내가 심장을 뛰어라. 심장 그만 뛰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얘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 뛰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몸에 그 미주신경, 뇌신경의 하나인 미주신경에 의해서 얘가 스스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목이 좁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이석하고 이명증도 편두통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미주신경이 뇌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석증도 귀 안은 어디에 있냐면 머리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편두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뇌 쪽에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뇌에서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그 다음에 뇌의 순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목이 좁아진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우리가 긴장하면 근육도 좁아지고 뭉치고 그러면 안에 혈관도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귀 쪽으로 순환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목이 무언가가 걸려 있다. 그 다음에 메니에르 증후군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내가 좀 마음적으로 힘든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체크해서 조금 더 피하려고 하면 노력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단 한방차를 불러드릴게 적어보세요. 네. 네, 복령, 네. 귤피, 네. 감초, 감초, 향부자. 향부자. 그 네 가지 약재를 각 6g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700cc 넣으시고 네.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100cc 나왔다는 것은 그 한방 차를 조금 더 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진한 게 맛있으면 그렇게 드시면 되고 약간 우리 묽어도 묽은 게 좀 더 좋다 그러면 한 110이나 120으로 달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오후에 한 5시쯤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혹시 뭐 5시에 먹으려고 하는데 한 2시에 목이 너무 걸리고 목에 너무 걸리면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몸이 힘들어지고. 네. 그러면 5시에 먹지 말고 그때 드시면 돼요. 네. 그런 불편감이 있을 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 네네. 불편감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먹고 오후에 5시에 한번 먹고. 아, 네네.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 아까 기능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먹어도 저혈당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차 요법을 드시면 저혈당 증세도 조금 개선이 되고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슴 두근거리는 거하고 답답한 거하고 목에 이물감이 조금 줄어들면 그게 약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메니에르 증후군도 좀 개선이 되고 이제 저혈당 증사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좋아지는 방법이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먼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메니에르가 먼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심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그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유,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어요? 아, 네. 지금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벌써요? 네. 네, 한방차 드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죠? 아, 네. 열심히 먹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2개월 꾸준히 드신 다음에 2개월 후에는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9세 어머니의 이명, 이석, 메니에르, 또 목 이물감, 저혈당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복령, 귤피, 감초, 향부자.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 편하게 하는 약입니다. 마음을 편하게요? 예, 예. 그러니까 울체를 풀어주는 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식과 무의식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도 교감신경이 있으면 부교감신경, 음양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의식 속에는 내 무의식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양 학문에서는 마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동의보감에서는 신이 있고, 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신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의원에 올 때 예, 신경 안정제나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뇌 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 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쉽게 못 느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는 이 정도 스트레스는 감수해야지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증상이 미세하게 나타날 때는 별로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고 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고 뭐 머리 아프다고 하고 밥을 먹을 때 안 넘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다 검사를 하죠. 몸이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이명, 예, 메니에르 증후군이 있고 저혈당 증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 먼저 왔고, 예, 그 다음에 목의 증상을 먼저 느꼈지만 그 전보다 증상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무언가를 안 해놓으면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머리에 신이 있고, 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예, 그게 그러니까 의식하는 신이 있으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예, 내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처럼 마음에서 스스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얼굴과 몸을 연결해주고 있는 게 목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천지가 비색되었다. 천지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비유할 때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안 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하거든요.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근데 목을 풀기 위해서는
매핵기 증상이라는 병명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아까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45분만 도착해도 남들은 일찍 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 5분이 늦어지면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걸 풀어주는 게 예, 향부자, 예, 그 다음에 복령, 귤피, 감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초는 심장을 보를 해주고 자율신경을 완화해주고, 감초는 단맛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 긴장할 때는 무언가 급하죠. 이걸 느슨하게 해주는 것은 약간 달달한 음식이 들어가야 느슨해지죠. 근데 달달한 걸 먹으면 느슨해지니까 배가 부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체중과 과체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그래서 예전에는 청양고추 좀 넣어도 좋았는데 지금은 예, 그게 없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것은 저혈당 증상에 의해서 이제 단 게 필요하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 한방차를 불러드리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 답답한 게 줄고 예, 목에 음식을 먹을 때 넘어가는 게 예전보다 줄어들면 약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상담받으신 어머니께서 벌써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계속 좋아지시겠죠? 네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MC입니다.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어머니.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 예. 오늘 혹시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네네, 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지금. 네. 네. 그러면 그 네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올해 64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47.8이고요. 네, 몸무게는 52kg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최진용 박사님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네.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네. 한 5년 전부터 예. 목이 아프고요. 예. 근데 그 목이 천장 옆에서부터 이렇게 아프면서 예. 처음에는 그 혀하고 혀가 지금도 화끈화끈하면서 예. 아려요. 예. 그리고 저 입 아구창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에가 아프면서 입을 벌리면 턱관절이라고 할까요? 네. 그 부위가 아프고 예. 입술하고 볼, 요 예. 오른쪽 볼이 입을 벌리면 통증이 있어요. 네. 평상시에는 통증이 없는 듯한 느낌이고, 예. 그리고 입마름이 심하고 네. 계속 구내염이 발생을 해요. 예. 치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고 있고요. 잇몸이 계속 피가 나와요.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치료는 계속 받았고 검사도 많이 해봤는데 네.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다녔고 약도 많이 복용했지만 항상 똑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시술도 4번 했고 수술도 1번 했고 그리고 예. 또 눈물샘도 2개나 막았어요. 네. 그런데도 건조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 있으세요? 양약은 먹다가 너무 안 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들어서 끊고 네.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아프면 네. 연고 좀 사서 바르고 네. 그때 또 이제 치과에 가서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네. 좀 심하면 먹고 또 아니면은 그냥 또 이제 이렇게 버티고 네. 또 뭐 집에서 이제 가글 정도로 계속 하면서 유지하는데 지금도 피가 나고 예. 말을 하면은 이렇게 목이 따갑고 기침이 계속 나와요. 예. 지금 체중이 52kg신데요. 네네네.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체중은 뺐어요. 체중은 처음에 54kg까지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저기 당뇨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 먹는 것은 저는 인스턴트는 전혀 안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좀 줄여가면서 네. 이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1년 전보다 그 먹는 것을 조금 조절하고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한 걸 아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신경을 쓰실 건데요. 예, 이걸 네네네. 언제부터 좀 신경 쓰셨어요? 아니요, 그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네네.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는 먹지 않고 항상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짜지 않고 싱겁지 않고 이거 맵고 짠 걸 못 먹어요. 뜨겁거나 예. 맵거나 짠 걸 못 먹기 때문에 항상 약하게 해가지고 먹어야지. 뜨거우면 막 입이 화끈거리고 볼이 아프고 예.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스쳐도 피가 나요. 잘 까져가지고 헐어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1년 전보다 체중이 조금 더 빠졌나요? 네,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kg요? 아니야, 2kg인가 봐요. 2kg 빠졌어요? 예, 예. 54.6이었는데 지금 52kg니까. 예, 그러면 1년 전에는 조금 신경을 좀 더 썼나요? 비슷하신가요? 먹는 것은 좀 작게 먹었지요. 선생님께서 그 당뇨가 있으니 예, 당뇨로 그 몸무게를 좀 빼가면서 이렇게 조절하라 해서 이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 조절은 잘 되시는 겁니까? 네, 당 조절은 뭐 초기이기 때문에 약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1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115, 120 이 정도 뭐 150, 120 그 선에서 항상 네. 다 답니다. 예, 지금 운동은 언제 하세요? 운동은 전에는 아침에 했는데 지금은 방금 하고 들어왔어요. 보통 예. 10시 넘어서 나갑니다.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 지금 그러면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집에서 그냥 쉬고 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네네. 폐경이 언제쯤 되셨습니까? 폐경은 한 14년 됐습니다. 예, 그럼 50살에. 네, 폐경 되고 나서 갱년기 증상, 위로 열 올라오는 증상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때는 있었어요. 네, 그때는 있었는데 그건 잠깐적으로 뭐 많지는 않았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때 한 조금 하다가 그냥 그건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즘 이렇게 한 번씩 자다가 몸이 좀 덥거나 한 번씩 열이 올라오는 느낌 이런 건 거의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고 예.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서 지금 양압기는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내염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네네. 구내염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전부터 예. 처음에는 목이 아팠고요. 네네.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다니다가 또 안 돼가지고 이제 근데 잇몸이 볼이 아프면서 입술까지 아파요. 딱 오른쪽 반이 아팠어요. 네네. 그러면서 잇몸이 피가 나고 잇몸이 헐어 있는데 그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아요. 아, 그게 지금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좀 우리가 좀 피곤하면 구내염이 생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뭐 네네. 이 구내염은 그때는 이제 건강할 때니까 자주 생기는 게 아니고 네네. 내가 과로했거나 하여튼 몸이 좀 힘들면 한 번씩 구내염이
어렸을 때는 생긴 적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예,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했고 뭐 예. 몇 년에 한 번이라할까요? 예. 젊었을 때 한두 번 한 적은 있었어도 예,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몸이 잘 안 아프잖아요. 예. 예, 근데 무언가 내가 어떤 증상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입맛이 떨어진다, 어떤 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 지금 네. 제가 방금 물어본 것처럼 나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이게 어쩌다 한번 구내염이 한번 나타난다. 예,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한 7, 8년 전부터 네, 제가 음식 맛을 못 느껴가지고 예. 음식을 해놓으면 자꾸 쓴맛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맛있다 하는데 저는 무조건 다 써요. 모든 음식이. 아, 4년 전부터요? 8년 전부터.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이 쓰면서 혀가 두툼하니 그냥 멍하니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 예, 아른아른하고 막 얼얼하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본인이 요리를 네네. 하시는데 네네. 나는 먹기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음식이 좀 쓰다고 한다는 거죠. 제가요. 아, 본인이 쓰다는 네. 거예요? 예. 네, 저는 음식 맛이 무조건 다 쓰더라고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예. 쓰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제 아프지가 않았었는데 5년 전부터는 이제 음식 이렇게 혀가 둔툼하면서 목이 아프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만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년 전에 처음 그 음식이 자꾸 다른 분들은 맛이 괜찮은데 네네. 본인은 요리를 하고 뭔가 음식을 네네. 다른 데 가서도 먹으면 좀 쓴 느낌이 드세요? 쓰고 짜고. 예, 쓰고 짜고요. 예, 네. 그러면 그 예전부터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기본적으로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네. 약간 개운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본인은 어떠세요? 그냥 젊었을 때요. 저는 달달한 건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원래가. 원래가요? 단음식은. 예, 아. 단음식은 안 먹었어요. 과일은 잘 드세요, 안 드세요? 과일은 이제 아프고 난 뒤부터 최근에는 이제 챙겨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전에는 과일을 먹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그냥 과일을 건강을 위해서 드시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달달한 거보다 약간 개운한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은 좀 개운한 거가, 그러니까 많이 매우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네. 요즘은 혹시 그 방송에서 보면 저도 방송을 하지만 맵고 달고 네. 짠 것은 나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매콤한 정도도 좀 더 덜 맵게 혹시 드시려고 하나 해서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김치 외에는 이제 너무 안 먹으니까는 이게 이제 아예 못 먹겠길래 김치는 억지로 먹고 있어요. 그 반찬으로 김치로. 그렇지만 거의 반찬에 고춧가루나 이렇게 맵게는 안 해요. 네. 아무 자극적인 건 안 하고 네. 또 간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대충 약간만 넣어요. 밑간만 해서 먹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뜨거운 걸 먹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 뜨겁고. 그러면 같이 식사하는 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저희 남편도 이제 좀 당뇨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걸 선호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먹던 습관이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잇몸이 자꾸 낫지 않고 건조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몸 안이 건조한 거고 지금 잇몸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몸 안에도 피부가 있겠죠. 뭐 설명하자면 예, 이제 피부로 말하면 진피층이 예를 들면 윤기가 없어서 그래요. 진액이 없어서. 네. 예, 그러니까 몸도 가렵고.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체중을 너무 강하게 관리를 적절히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조절을요. 예. 그러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 때도 남편분은 좀 얼큰한 걸 원래 좋아하세요? 달달한 걸 좋아하세요?
저하고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요. 달달한 거 잘 드세요? 못 드세요? 아니요, 안 먹어요. 전혀. 젊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도 안 먹었어요. 아, 젊었을 때도요? 현재 체중이 52kg인데 52kg가 됐을 때 몸이 컨디션이 좋은 게 있고 내가 한 1, 2kg 좀 늘었을 때 내 몸이 뭔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이게 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체중을 절제시켜 놓으면 음식이 들어가야 내 몸에 잇몸이고 뭐고 간에 영양분이 생겨서 기혈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체중을 그냥 몇 킬로로 딱 절제시켜 놔버리면 그걸 늘면 또 음식을 안 드실 거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요. 먹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소식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네네. 먹고 또 이제 또 간식 조금 있으면 간식 좀 먹고 네. 없으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밥 세 끼는 꼬박꼬박 먹어요. 예,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 체중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잘 좀 살펴보세요. 내가 52kg 했을 때 몸이 좀 좋은지, 예, 그 다음에 53kg가 됐을 때 몸이 좋은지. 근데 거기서 기준점은 53kg, 52kg가 몸이 좋은데 잇몸에 피가 더 난다. 예, 그러면 그 체중이 좋은 체중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직접 진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물어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위쪽으로 허혈이 올라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자체가 잇몸 피부가 얇아져 있고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체질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술 안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한 모금 하면 빨개지나 해서 한 모금 먹어본 적 있나 해서요. 술은 전혀 안 먹습니다. 예, 처음부터 아예 먹어본 한 모금도 해본 적 없고요. 네네. 예, 남편분은 어떠세요? 술 반잔 할 때 얼굴 빨개집니까? 안 빨개집니까? 안 빨개졌어요. 예, 됐습니다. 지금 그 경우에는 이제 진액이 없어서 몸이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숙지황, 숙, 지황, 황, 황, 예, 그 다음에 작약, 작약, 예, 당귀, 약, 예, 당귀, 당기, 예, 청궁, 당기, 천공, 예, 천공. 궁, 예, 궁전할 때 궁입니다. 아, 궁입니까? 예, 궁. 예, 거기까지 5g. 네, 잠깐요. 5g이요? 네. 5g. 예, 그 다음에 지모, 지모 적으셨어요? 황. 아니, 지모. 예, 지모, 예, 두 자만 적으세요. 네, 지모. 예, 그 다음에 황백. 백. 예, 그 두 가지는 염초 적으세요. 영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소금물로 해서 볶는다는 뜻입니다. 염초가. 아, 염초. 소금에서 볶으라고요? 예. 소금물로 해서. 황백은? 네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는 4g이요. 4g. 네. 4g.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 네. 네, 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한 잔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4시. 4시.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이게 병이 깊고 오래되어서요. 지금 일단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